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잠잠하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또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피해 신고는 없지만 소방본부와 경찰 등의 문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여진이 세 차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3분 뒤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4시 5분에도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9일에 발생한 규모 2.3 여진 이후 잠잠하다 16일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진이 지난달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했으며 지금까지 여진은 모두 73회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규모 3.0 이상의 강한 여진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피해 신고는 없었고 그냥 감지 신고가 한 50안건 정도 됩니다. 지진 났다고 건드렸다 이런 신고죠. 한편 지진으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흥해읍 대성아파트 A동 30가구가 추가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포항시는 건축물을 정밀 점검한 결과 대성아파트 A동 지하층 기둥 55개 중 13개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해 주민들을 우선 흥해체육관 등으로 안내하고 주택이 마련되는 대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여진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지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전담할 지진대책본부를 설치해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대성아파트 A동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추가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포항시는 건축물 정밀안전 점검에서 지하층 기둥 55개 중 13개가 파손된 것으로 드러난 대성아파트 A동 30가구 주민을 대피소로 안내하고 전세주택이 마련되는 대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성아파트 6개 동 가운데 D, E, F동 등 4개 동이 이주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동안 피해 건축물 2,675곳을 대상으로 한 위험도 평가에서 166곳이 사용 제한됐고 이주 대상 570가구 가운데 60%인 356가구가 이사를 마쳤습니다. 포항시는 지진대책본부 조직을 신설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이재민 수습이 끝나는 대로 4급 서기관이 본부장을 맡는 30여 명 규모의 지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방재정책과와 안전도시사업과, 주거안전과 등 3개 과를 두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관련 조직 개편안을 경북도에 제출을 승인해 받았다며 다음 달쯤 포항시의회 동의를 얻어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뒤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지진 피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 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됩니다. 그동안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해온 원전의 최종 안전성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동 중인 고리 2호기와 한울 3, 4호기의 최종 안전성 보고서를 내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한 원전정보 공개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든 가동 원전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의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는 원전 사업자가 운영 허가를 위해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원자로 설계와 안전해석 결과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요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열람된 사례는 있지만 보고서 전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는 처음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종 안전성 보고서 외에도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와 핵연료 장전 계획에 관한 설명서 등 20여 건의 인허가 문서를 공개하고
앞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회와 시민단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연말을 맞아 올 한해 지역 7대 환경 문제를 선정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7대 뉴스에는 지난달 발생한 포항 지진과 형산강 수운오염 문제, 포항 하수종말 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포항시의 형산강 철새 도래지 훼손 문제와 동빈대교 건설 논란,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 승소 등을 중요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31일 밤 9시부터 신라대종 공원에서 2017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시내권에서 열리는 건 지난 1992년 성덕대왕 신종 타종 이후 25년 만으로 신라 고추대 행렬과 500인 경주시민 대합창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펼쳐집니다. 또 야간 본 행사에 앞서 봉황대 잔디광장에서는 봉황 프리마켓 행사와 새해 소망 가훈 쓰기, 연 만들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과 떡국 등 먹거리 나눔 행사도 마련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낮았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어제와 기온은 비슷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경주가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2에서 3도를 보이면서 춥겠는데요.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구름 많겠고 새벽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27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고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경주가 영하 7도, 영덕 영하 6도, 포항 영하 5도입니다. 낮에는 울진과 포항, 경주가 3도, 영덕이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영하 1도, 한낮에는 울릉도 0도, 독도 2도입니다. 내일 동해 먼바다에는 새벽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윤광수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200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박재군회 직원 일동 56만 5천 원, 동천동 통장협의회 43만 원, 울릉군 북면 나리마을 30만 원, 가수 김영아 씨 30만 원, 정삼국 씨 22만 원, 임장원 씨 21만 9,810원, 동천친목회 금정화 회장회 회원 일동, 경주 농업협동조합 동천동대의원 박영도 씨 각각 20만 원, 울진군 근난면 산포일리 주민 일동,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 경주시 양남면 김영환 씨, 영덕군 창수면 미곡일리 경로회 각각 2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신리 1리마을회, 인천 1리마을회, 인천 2리마을회, 축산면 갈전리 경로회 각각 20만 원, 축산면 고곡일리 주민 일동, 기암일리 주민 일동, 영해 LG전자 각각 20만 원, 에이스마트 10만 원, 울진군 근난면 산포일리 최영석 씨, 수고 1리 주민 일동, 영덕군 창수면 한여농 회원 일동, 권희일 씨 각각 10만 원, 축산면 새마을협의회 분여회, 대곡리 경로회, 부곡리 경로회, 기암일리 경로회 각각 10만 원, 축산면 생활개선회, 상원리 경로회, 칠성일리 경로회 각각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갈천 1리 경로회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생활 지표조사 결과 경상북도의 소비생활 만족점수가 81.2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식품 외식 분야가 8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뷰티 위생 분야, 의료, 문화 여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비 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43.4%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비자 행복센터 운영,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 민관 산학연 거버넌스 등의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에 4,2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600억 원 규모로 일반 자금 580억 원은 창업기업 또는 기존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이나 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5억 원까지 2.2%의 저리로 8년간 융자 지원합니다. 또 청년 창업자금 20억 원은 청년 아이디어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기업에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2%의 금리로 5년간 융자합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3,300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 2%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덕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덕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통폐합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영덕에서는 협동조합 7곳과 마을기업 3곳 등 사회적 경제기업 20곳이 운영 중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국가어항인 울진 죽변항과 영덕 축산항, 경주 간포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이달 말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어항에 방치돼 있는 폐 어구 등 무단 투기물을 정비하고 어구 보관 장소와 함께 잔디블럭 광장 등 소공원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어항이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되고 있다며 다른 어항에도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북관광공사와 경상북도가 포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7일간 운영한 포항 무료 투어버스가 마무리됐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 동대구역에서 포항으로 다니는 무료 버스를 운행한 결과 1,500여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포항 관광을 위해 SNS를 통해서 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에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